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날이죠. 11월 16일에 발표된 10월 한 달간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내 수요가 아주 견조하다, 강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현재 최악의 인플레이션 환경이고 미 연준에서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미국의 수요가 좋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닐까?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경제 지표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생명이죠.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을 어느 한 방향으로 잘못되게 내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일 발표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수요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 이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미국의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가고 침체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자료는 뭐 엄밀히 말하면 사전 추정 소매 판매 자료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미국 인구조사국이라는 데에다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 5,500개 정도의 표본,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 소매 판매액을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전체 소매 판매액 자료는 언제 발표되냐? 2달 느리게 발표가 돼요. 사전 소매 판매액 자료는 10월달 한 달간 지표가 11월에 발표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오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발표된 사전 소매 판매 자료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왜 우리가 미국 소매 판매액 지표를 알아야 되냐면, 이 그림이 미국 전체 소매 판매액입니다. 2000년대 때 있었던 경기 침체 구간,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때 박스를 제가 쳐두었는데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둔화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구간들이 생겨요. 미 연준은 연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는 쭉 맞춰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미국의 소매 판매액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해야 되죠. 근데 소매 판매액이 뭐 횡보를 한다거나 줄어든다, 그럼 뭐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소매 판매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수요죠. 그렇다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연관이 큰 거예요. 소매 판매액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기업들의 매출이 뚝 떨어지고 이익이 적자가 나고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액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경기 둔화가 올지 아니면 지금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으로 거의 전체 수출량의 한 40% 이상을 수출을 하죠. 그만큼 또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면 다른 나라를 경유해 가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4% 정도, 이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넘어간다 보면 돼요.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죠. 소매 판매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꼭 봐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소매 판매액을 왜 보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전체 소매 판매액 지표를 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뭐 사고 떨어질 땐 팔아야 되고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림처럼 이렇게 평탄하단 말이죠.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소매 판매액 전체에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식품이 그렇죠. 경기 나빠진다고 식품 소비가 크게 줄어들진 않아요. 치약, 휴지 등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매 판매액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서 이게 실물 경기가 회복, 성장, 둔화, 침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봐야 되느냐?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런 품목들을 봐야 우리가 주식에 투자에 적용하든 아니면 경기 사이클을 판단하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품목들을 비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라고 부릅니다. 특히 내구재가 그런데요. 한 3년 이상 쓸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구재가 되겠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중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에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 자동차 판매가 쭉 늘어나다가 판매액이 횡보를 합니다. 잘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 이후에 2000년, 2001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계속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뭐 침체가 임박했다 보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2022년 올해부터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판매량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왜냐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크고 기준금리가 급등해 있어요. 자동차 뭐 할부 껴서 사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을 땐 좀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은 좀 낮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침체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비필수 소비재, 소매 판매 항목 중에 좀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도 내구재에 해당하죠. 3년 이상 쓰고 가격이 고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여기 가전제품 매장의 소매 판매액입니다. 2010년도 정도 여기부터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전자제품 소매 판매장에서 판매량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판매액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미 전자상거래로 많이 넘어가서 전자상거래는 증가하고 있죠. 가전제품 소매 판매액 이 자료는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필수 소비재죠. 내구재 중에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사는 경향이 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량이 쭉 늘다가 판매량이 둔화되고 나서 경기 침체, 판매량이 쭉 늘다가 둔화되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왔고, 역시나 둔화되고 나서 코로나 왔고, 지금도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하나 터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확연히 증가하는 부분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우선 온라인 상거래 쪽은 뭐 아까 살펴봤지만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품목 중에서 취미용품의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로서리 스토어죠, 슈퍼마켓의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죠. 자동차라든가 가구, 가전은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는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슈퍼마켓의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필수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슈퍼마켓은 거의 매일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판매액이 늘어난다 보면은 딱 맞고요.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미 활동 용품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행 많이 다니고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미 활동 판매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냐?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반드시 감소하는 게 내구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지금 수요가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가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이거는 코로나 이게 풀리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경기 영향을 받았다 보긴 어렵죠. 따라서 언론과 다르게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데, 자, 이 경제 지표라는 건 이렇게 실물 경제를 그대로 조사해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경기의 흐름을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뉴스라든가 보도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겠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틀려요. 올라갔으면 좋겠는 분이 있고 떨어졌으면 좋겠는 분이 있고 뭐 틀리기 때문에, 근데 또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게 돼도 솔직히 속마음으로 욕을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때 쭉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사고, 빠질 때쯤에 팔고, 늘어날 때 사고, 빠질 때쯤에 팔고, 경기 사이클에 맞게 원칙을 지켜서 계속 이걸 무한 반복해 나가면 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경기 사이클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참고를 해서 투자 결정이라든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